네, 안녕하세요. HCI 코리아 2022년 잘 진행 2022년 맞죠?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지금 벌써 저희 키노트 이번에 5번째 세션입니다. 모두 학회를 잘 즐기고 계시나요? 이번 5번째 연사는 정지용 칭화대 교수님이십니다. 교육 연구 협업 그다음에 실무를 사실 모두 경험하신 이제 한국 HCI 그다음에 UX 분야에서 선도자 중 한 분이시고요.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지내시고 그 사이에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 분야를 개척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에서 이제 웨어러블 기기의 UX 디자인 임원으로 이제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디 교수를 하신 다음에 지금은 현재는 칭화대 에이징 익스피리언스 랩 교수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카이 2015년 올해 HCI 인물로 선정되신 정지용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학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진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중국에서 오느라고 격리를 또 하고 뭐 그러면서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기쁘고 또 감사하게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시니어를 위한 UX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좀 노화하는 인간과 진화하는 컴퓨터의 상호작용. 그래서 약간 뭐 HCI 개론 같은 느낌으로 노인에 대해서 좀 인간에서 좀 더 노인 또 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에 좀 집중을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특별한 결론을 내리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노인 문제나 또는 이게 HCI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HCI가 또 이제 디지털이 좀 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저 나름대로 또 이제 주변의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오늘 좀 뭐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노인과 컴퓨터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사실 이게 좀 너무 패러디하는 것 같아서 그냥 바꿔 쓰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노인과 바다를 한번 다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밍웨이가 어떻게 노인과 바다를 쓰게 됐는지, 그리고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읽어보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부분 잠시 읽어보면 노인과 바다 책 딱 열면 처음에 나오는 첫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멕시코 만류에 작은 배를 타고 나가 홀로 고기를 잡는 노인이었다.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온 것이 오늘로 벌써 84일째였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해밍웨이가 맨 앞장에 노인에 대한 이걸 얘기를 했는데 바다에 홀로 나가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노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 뭐 사회적 또는 어떤 그런 상태들을, 외로움 뭐 이런 부분들을 맨 처음부터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해밍웨이가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 왔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면 해밍웨이는 다시 글을 쓴다면 어떤 제목을 썼을까요? 노인과 컴퓨터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한번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마 금방 글 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컴퓨터가 너무 발전해서 컴퓨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하느라고 한참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 장난
격리를 하느라고 한동안 시험을 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업 시험을 기르다가 해밍웨이 사진 보고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하고서 사진 한번 찍어봐야겠다. 그래서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해밍웨이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라. 모든 유치한 작가들은 이야기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죠? 뭐 유치하고 뭐 잘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니어도 그들이 글을 계속 쓸 수 있는 건 그 이야기와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메시지였는데, 저는 그냥 연구를 했습니다. 제 연구가 그렇게, 또는 우리들이 하는 연구가 그렇게 엄청나고 뭐 굉장한 거가 아니더라도 그 연구를 사랑하고 그 연구를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어떻게 보면 옛날 얘기일 수도 있고 좀 그 메이저나 그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듣기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 전철을 타거나 그러면 어떤 그 버스 타는데 한번 누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흰머리, 그래서 약간 좀 연습했는데 그때 저보고 이제 어르신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난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제가 조금 그렇게 불리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그 손주가 생긴 사람, 손주가 생기고 그런 친구들은 그냥 당연히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노인이라는 단어를 본인은 뭐 그 용납을 하지 못하지만 가족이나 또는 주위에서 할아버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인이라는 어떤 칭호에 익숙해지도록 강요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여러 가지 그 노인에 대한 그 뭐 행정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연금을 준다든지, 뭐 전철을 탈 때 이제 뭐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연령이죠, 연령. 그래서 몇 년 살았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그런 몇 년 살았습니까에 대한 것보다는 기능적인 연령.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할 때 그 정도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주목하는 것도 있고요. 뭐 사회적, 심리적 뭐 여러 가지 연령이 있습니다. 뭐 얼굴이 뭐 젊어 보여요. 뭐 무슨 신체 나이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나이에 대한 그 노화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건 조금 그냥 시니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 이쪽 연구하시는 분들도 용어가 굉장히 다양해서 그 뉘앙스를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표가 어떤 노화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그런 표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1997년에 이제 나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애 주기를 보면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 이제 노화가 되는 올더 에이지, 노년 상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어린이들은 어떤 그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저기 저 회색 선 밑으로 내려가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점점점 혼자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이가 먹으면 이제 다시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태로 가는데, 저 오렌지 선으로 내려가는 것을 최대한 그 각도를 조절을 해서 저 그린 선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게 이제 건강 나이를 잘 지키는 방법이고, 저 문제가 가장 노화를 이제 줄이고 나름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확보할 것이냐, 이게 이제 노인 이슈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뭐 많이 보셨겠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65세 인구가 내후년 좀 3년 후가 되면 22년이니까 5명 중에 1명이 노인입니다.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학교에서 보거나 이렇게 되면 별로 못 보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어떤 동네에 가거나 뭐 지하철 타거나 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수의 노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60년이 되면 심하게 여기서 2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이런 그 때가 없었습니다. 이런 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류가 처음으로 접하는 가장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노화의 곡선을 비교한 걸 보면 일본은 먼저 벌써 이 단계를 훨씬 빨리 넘어갔고요. 한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빨리 이 변화가 생기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각 나라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을 보면 저 속도가 꺾어지는 속도가 각도가 그렇게 크긴 하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이 고령 인구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밑에 그 차트는 뭐 다시 설명하면 한 100년간 1960년에서 2060년까지 봤을 때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게 노령 인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가 변한다는 건 결국은 소비자 또는 생산자 이런 인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각 변동이라고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지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2060년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피라미드 형태에서 역삼각형 형태로 바뀌어가고 노령 인구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자료는 옛날 거기는 추정치긴 하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떤 이유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고령 인구가 되면서 1인 가족,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훨씬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HCI 학회 마지막 날인데 저는 매번 이 학교 올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름 참 잘 짓는다. 어떻게 이렇게 잘 지실까? 전화위복,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트랜스포메이션, 전화위복. 팬데믹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굉장히 큰 변화죠. 인류가 어떤 큰 변화를 겪는 걸 세 가지 팩터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됐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쟁, 그 다음에 팬데믹, 맨 마지막에 기술의 발전, 불을 뭐 한다든지 전기를 한다든지 동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팬데믹이 오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아마 어떤 때보다 더 강력한 그 자극이었을 것 같고 변화였고 인류의 어떤 변화의 더 큰 변화를 아마 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세 번째 백신을 맞고 나서 이제 식당에 갈 수가 있었는데요. 세 번째 백신을 맞기 전에 식당에 가면 기분이 좀 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뭘 할 걸 안 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이제 바꾸서 가니까 훨씬 더 떳떳하더라고요. 근데 그 QR 코드가 뭔데 내가 이런 느낌이 들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근데 노인분들은 이게 수시로 생깁니다. 굉장히 많이 생기고 지금도 노인분 중에 많은 분들이 쓰지 못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쓰지 못해서 식당에 가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HCI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HCI 이거 아마 그 대학생 때도 대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HCI 그러면 개론 그래가지고 1시간짜리 수업에 이제 한 번 정도 듣는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조금 하면서 옛날에 HCI를 했던 분들과 또 지금의 하는 분 또 그때 분들이 노인이 돼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이제 이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컴퓨터와 휴먼, 사람과 컴퓨터가 만나면 어떻게 돼? 이게 이제 HCI의 그 첫 시작이죠. 사람 컴퓨터 인터랙션. 근데 ACM 카이 같은 경우는 CHI입니다. 컴퓨터 사람 인터랙션 이렇게 되죠. 뭐가 더 적합한 표현일까요? 저는 사실 이거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처음에 뭐가 좋을까?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원로 교수님들에게.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게 왜 카이 안 하고 CHI 안 하고 HCI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전길남 박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이 전길남 박사님은 이제 우리가 뭐 학교에서 그 라이프 어치먼트 공로상도 이제 드리고 그랬고 지금 연세가 지금 79세입니다. 79세. 그러니까 80이 다 되신 거죠. 한국의 인터넷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분이신데 이분에게 저렇게 막 뭐 여쭤봤어요. 교수님, 우리 치 안 하고 HCI 이제 CHI 안 하고 HCI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하시게 치 할까봐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왜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발음을 치라고 읽을까봐 HCI를 선택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게 되게 똑똑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셨구나. 만약에 HCI 하는 사람들이 또 HCI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치라고 이렇게 프린트해놓은 걸 사람들이 치라고 읽으면 치가 아니고요. 사람과 컴퓨터의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다 모아보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시간을 절약해 주신 거거든요. 이 학문 분야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주셨어요. 이 하나의 결정이. 그래서 선구자들이 어떤 길을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떤 용어를 쓰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학회에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하시고 새로운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의 한마디 또는 하나의 생각이 후대 또 그 후배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분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인데 예전에 인터넷 처음 만드시면서 지금 인터넷 보시면서 디지털 보면서 뭐가 불만이세요? 뭐가 좀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인터넷 만들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이렇게까지 될 줄은 해킹 이슈, 보안 이슈 얘기, 프라이버시 이슈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보안과 또는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지금 인터넷을 쓰거나 컴퓨터 쓰는데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인증 어디든 인증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유롭지만 인터넷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그 서비스에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많죠. 고속도로는 톨게이트에 돈만 내면 되는데 이거는 뭐 가서 은행에 가서 뭐 돈도 넣으세요, 뭐도 하세요, 뭐도 확인하세요, 뭐 너무 많은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쭉쭉쭉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컴퓨터 기기나 이런 거 쓰시면서 뭐가 불편하세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난 문제 없어. 난 잘하셔. 근데 PC가 더 편해. 핸드폰은 너무 작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각 또는 조작 뭐 이런 부분에서 핸드폰이 너무 작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PC가 훨씬 편해.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구하거나 또는 책을 사거나 뭐 이럴 때는 거기서 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아마존에서 책 사는데 거기서 사면 편한데 우리 쪽에서 책 살려면 너무 힘들어. 뭐 인증하라는 것도 많고 우리가 이거 너무 허들이 많은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겠어? 내부에서는 뭐 어떻게 하지만 그런 얘기를 얼핏 하시더라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가 지금 중국에서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뭐 하고 뭐 하려면 거기서 여기 인증을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해서 이렇게 받고 하려니까 이거는 어마무시한 일이더라고요. 거의 하루를 잡아먹는 일인데 어떤 건 제가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런 분도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노화는 모두가 누구도 비켜가지 못하는구나. 인터넷을 처음 개척하신 이분도 컴퓨터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HCI 이거만 많이 얘기하는 게 UI, UX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 이제 보가 얘기하는 것은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에 대한 얘기. HCI가 사람과 컴퓨터의 관계인데 인터페이스는 어디일까요? 저 컴퓨터 쪽에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 쪽에 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있을까요? 여기
학생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뭐 한마디 해주시. 어디에 있을까요? 예. 컴퓨터 쪽에 있다. 오케이. 또 다 컴퓨터 쪽에 있다. 전공이 다 컴퓨터 쪽에. 중간에. 예. 오케이. 처음에 저도 컴퓨터 쪽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키보드나 마우스나 터치나 이거 다 컴퓨터에 붙어 있으니까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점점 사람 쪽에도 있고 사람 쪽 이슈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특히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노인이 터치를 잘 안 해요. 이렇게 막 꽉꽉 이렇게 누르는 거 많이 보셨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이 건조해서 터치가 잘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억으로 이렇게 꽉꽉 누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하고서 이렇게 지금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휴먼 쪽, 사람 쪽의 인터페이스가 그 차이가 점점점 더 큰 사람이 있다. 즉 장애인들이나 노인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팔이 없거나 뭐 이런 분들 또는 잘 쓰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죠.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손이나 키보드나 마우스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먼적 인터페이스가 그런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 못했다. 지금 ACCI나 이런 분 쪽에서. 그다음 중간에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중간에 있다는 얘기 동의하는데 보이스를 하면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 스피커하고 뭐 또 마이크하고 뭐 이런 관계를 보면 공기가 없거나 또는 중간에 노이즈가 많으면 전달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중간에 있는 거 맞습니다. 뭐 이것은 IR 센서나 뭐 센서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everywhere에 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인터페이스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그림은 뭐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X세대, 뭐 베이비 부머, X세대, Y세대, Z세대에 대한 얘기 이거고 그들은 각각의 어떤 주 경험을 했는가, 뭐 TV를 보던 세대, 컴퓨터, 핸드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전화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저는 이 표는 지금 60년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그 X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를 정의하는 게 65년까지도 정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베이비 부머 세대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 많이 써서 뭐 굳이 꼭 전화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부모님하고는 전화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집사람하고 식구들하고는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거 SNS 가지고 주로 하고요. 이 표에서 제가 가졌던 큰 메시지는 세대 내 커뮤니케이션과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달라서 결과적으로는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적어졌다. 그 적어진 것은 노인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커뮤니케이션의 기회가 무지무지하게 줄어들었다입니다. 그러니까 TV를 가족끼리 같이 볼 때는 그냥 같이 텔레비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요즘 근데 TV를 같이 보지도 않고 각자 따로 이렇게 보고 심지어 얘기할 때도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이 발전하면서 다 좋아진 건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켰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도 만나봤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이름을 대한민국 멀티미디어의 아버지라고 이제 그 이름을 붙여드렸습니다. 이분이 CD롬 타이틀 쪽에서 굉장히 많은 걸 했습니다. 멀티미디어 지금은 멀티미디어라는 걸 이제 책에서나 옛날에 이랬어 이렇게 보시지만 그 당시에는 멀티미디어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디지털이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CD롬 안에 백과사전이 들어요. 백과사전은 큰 책장인데 그 책장에 있는 걸 이 CD롬 하나에 들여다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얘기를 뭐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었고 그랬을 때 뭐 CD롬 제작하는 회사도 하셨고 단장도 하셨고 관련해서 멀티미디어 교과서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나름대로 그 멀티미디어 발전이나 여러 가지 교육에 굉장히 공헌을 하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교수님 멀티미디어 하시고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공헌을 하셨는데 지금은 멀티미디어 아무도 안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멀티미디어 CD는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멀티미디어 CD가 웹으로 갔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웹이랑 만나서 거기서 컨텐츠가 됐고 웹에서 자연스럽게 오소링이 되면서 수많은 컨텐츠와 서비스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 CD 쪽의 컨텐츠나 이런 개념들이 없었다면 웹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또는 그게 근간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웹에서 지금 막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굉장히 쉬운 메타버스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 메타버스. 그러니까 그 얘기하시는 거의 그 전제는 지금 메타버스 어려워. 그 힘들 것 같아. 이 얘기였던 것 같고요. 뭐 지보나 이런 거 이렇게 옆에 에이전트 같은 게 있어서 그 지보가 내가 뭐 얘기하면 지가 좀 알아서 해주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그 메시지에서 약간 저는 이제 가슴이 약간 찌링했는데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보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또 다른 대상이 필요해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도 살짝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인증하는 거 이런 거 불편하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하신 게 뭐 사거나 이런 건 다 PC로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잘 안 보이고 작은 거는 핸드폰 이슈이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책을 쫙 고르다가 인증을 하라고 결제를 하려고 인증을 하라고 해서 인증 화면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그 책을 내가 결제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기억이 잘 뭘 다 제대로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다시 보려고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못 찾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이 또는 모드가 전환이 됐을 때 헷갈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뇌가 어떤 상황을 인지하는 그런 과정에서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앞을 보고 저기 내가 왼쪽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 앞을 보고 왼쪽 미러도 보고 오른쪽 미러도 보고 앞을 보고 딱 가야 되는데 내가 이쪽 본 거 제대로 봤나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한 번씩 더 보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인지, 내가 어느 인지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좀 너무 이렇게 늘어지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제 뭐 구글 서치 화면 할머니가 쓰는 서치 화면을 보니까 please translate those 땅땅땅 땡큐 이렇게 할머니가 써놔서 이 손주가 보고서 이게 올려서 이제 한참 사람들이 이제 한 건데 이 회자됐던 건데 이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저 컴퓨터 안에 또는 저 뒤편에 누군가 오퍼레이터가 있어서 그 사람이 여기서 뭘 얘기를 하면 그걸 막 번역을 해서 뭐 전개해서 나한테 딱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thank you, please라는 용어를 집어넣는 노인들 또는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엔 자기가 주로 경험했던 것들의 모델로 세상을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당히 사용하는 것도 모델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사용에 굉장히 많은 허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를 조사하고 격차를 해소하겠다. 뭐 이런 것들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70대 이상 60대 되시는 분들은 정보 격차 수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표에 보시면 그 장애 유형, 지체 장애 뭐 이런데 시각 장애 분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장애인들도 노화가 돼서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화에 대한 이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이슈인 거죠. 네. 이거 이제 중국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또 이게 QR 코드 하는 거가 검색하고 이런 거 뭐가 제일 힘들어 그랬더니 이게 제일 힘들다. 그다음에 돈 내는 거 이거 힘들다. 이게 두 가지 제일 힘든 게 뭐 공통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한국, 중국, 일본 뭐 이런 아시아나 이런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또 다보스 포럼에서 이게 아젠다로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 갭, 엘더리의 디지털 갭을 해결할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문제가 더 큰 것이 뭐냐면 세대가 굉장히 빨리 발전한 나라들은 그 세대 간의 경험이나 이해 폭 굉장히 차이가 나서 그 갭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한국도 급성장을 한 나라고 중국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그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어떤 경험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큰 갭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서울시 뭐 재단이나 뭐 EBS나 뭐 이런 또 뭐 컨텐츠진흥원이나 뭐 여러 그 기관들이나 이런 그 지자체에서 이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 사람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방법과 컴퓨터하게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 교육이 제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교육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 교육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또 나중에 좀 하는데 결국은 노노 교육. 그래서 노인이 노인을 교육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 젊은 사람이 교육하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부드럽게 또 한 번 반복을 해도 얼굴 표정이 바뀌지 않게 라고 그렇게 교육을 서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노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요. 제가 이 표를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컴퓨터에 가까이 가는 것 이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 중급자, 전문가 뭐 이렇게 했고 예전에 이런 것들을 해서 컴퓨터를 열심히 공부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컴퓨터를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 이슈가 굉장히 컸고요. 이게 조금 지나니까 컴퓨터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에게 조금 더 편리하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배치 프로세싱이나 컨텍스트 어웨어니스라든지 AI 기반의 그 얼굴 인식을 통해서 뭐 화면 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가 점점 사람을 인식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는 것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람도 능력이 떨어지고 컴퓨터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데이터가 없어서 신경을 별로 못 썼어요. 그런 사람들과 능력이 뛰어나고 컴퓨터도 알아서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접혀져 그 데이터를 많이 하고 어웨어니스 인공지능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 그런 사람의 차이는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시니어들과 경우와 그 젊은 세대들의 어떤 이 상호 교류의 차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날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정리하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남들어 와서 계속 발전해 왔는데 뭐 CD롬도 디지털 멀티미디어 웹 이렇게 발전하고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디지털 어디로 가고 있나? 디지털 지금 대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는데 그 전환이 어디로 가는데 이 전환이 혹시 더 많은 갭, 더 많은 어려움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면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사용자, 수요자 중심의 혁신을 한다면 그렇다면 노인과 장애인 또는 그런 소수의 어떤 사람들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중국에 제가 이제 있으면서 연구하고 있는 노인들의 그룹입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신문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발표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disabled elderly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노인에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은 elderly lost only child. 그래서 중국은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만 낳는 정책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요. 그건데 그 한 명이 사라지면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자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남편이나 부인이 또 없어지게 되면 완전히 혼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상심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냥 마음대로 낳아서 애를 많이 낳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한 명만 나세요 했을 때 그 한 명이 없어진 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가 있겠죠. 상실감이. 그 다음은 노인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도시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 자식 집에 가서 애 봐주는 겁니다. 이 애 봐주는 거가 굉장히 하고도 싶지만 또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자식이 주말에 와서 내가 이제 부모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주말에는 내 집으로 가는데 주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래서 빨리 짐을 싸고 그래서 집으로 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가고 싶으면 손주도 이쁘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농촌이나 이런 곳에 혼자 있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골에 나이 드신 노부모님 뭐 이런 얘기들 한동안 우리 많이 했었는데 혼자 계시는 그런 분들, 또는 도시에 있긴 한데 이분들이 혼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케이스들. 또 여기 재밌는 그 케이스인데, 중국은 땅이 넓다 보니까 저 북쪽에 그 뭐 만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흑룡강성 뭐 이런 쪽에 그 북쪽에 계신 분들은 겨울에 굉장히 춥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철새처럼 쫙 날아가서 저 하이난이나 저 따뜻한 지방에 가서 겨울을 나고 또 다시 봄이 되면 또 다시 이제 돌아가고 뭐 이러면서 그 타운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통째로 움직여서 겨울에는 그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노는 뭐 이런 식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철새 노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기도 합니다. 제가 이 분류를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건 그냥 노인, 그래서 하나로 다 보면은 안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현재의 상황,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그 세분화된 상태에서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뭐 어떤 이슈들을 개발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게 한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런 분류가 조금 더 마케팅적 분류가 아니라 어떤 라이프스타일이나 어떤 그들의 원하는 어떤 희망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많이 연구가 돼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참 열일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키오스크가 나왔더니 노인들이나 이런 장애인들이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뭐 키오스크에 집중해서 뭐 체험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뭐 비대면에 대한 이슈, 뭐 집단 거주 시설에 대한 거, 사회 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문화부에 있을 그래서 잠깐 R&D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시니어를 위한 어떤 UI 또는 UX 웹이나 뭐 이런 미디어들 간의 UI 이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과제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여기 셋 사이트 이니션이라는 회사 사이트에 가서 컨텐츠 서비스 시니어 가이드라고 하면 저거 책으로 만들어서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 또 그런 것들도 인덱스를 해놨고, 각각의 뭐 시각적인 뭐 조작에 대한 거, 청각적인 여러 가지 케이스와 사례들 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한두 개 보시면 이제 시각적으로 노인분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이 트래커로 테스트를 해보면 젊은 사람들이 왼쪽이고 노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그러니까 눈의 움직임의 차이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뭘 찾거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차이가 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장비를 통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레벨링을 하고 다이그노스틱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평가하는 뭐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체계나 또는 검사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눈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색깔에 대한 인지, 색깔 자체를 못 보는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색인데 눈이 저렇게 보이신 분들은 지금 색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하거나 할 때 화면에 저 색깔들을 같이 섞으면 안 됩니다. 비슷한 색깔이 되는 거죠. 그냥 보면은 똑같지만 다르지만 저런 분들이 보시면 훨씬 비슷한 색깔을 보이는 거예요. 이 녹내장애 있으신 분들이 이제 화면을 똑같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처럼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이 잘 안 보이고 가운데가 잘 보이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그인 이런 거 다 오른쪽 부팅에 이렇게 저 군데 숨겨놓으면 절대 못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의 UI도 이런 것들 유니버셜하게 인클루시브하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좀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이제 그 이슈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해보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시니어들이 좀 선행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QR 코드를 한다든지 키오스크를 한다든지 뭔가 할 때 그 현장에 가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힘들어하고 내가 잘못할까봐, 나 때문에 딴 뒤에 사람이 피해를 볼까봐 이렇게 해서 아예 포기를 하고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참여하게 하려면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기업에서 어떤 시니어 관련된 어떤 이런 것들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도 사전에 시장에 나가기 전에 교육하는 것들을 동시에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여기에 뭐 디자인 프로세스에 이제 아예 노인분들이 같이 시니어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기획부터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것까지 그 모든 장면에 참여를 최대한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여하는 게 비용과 뭐 시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비용과 시간에서 코어 그 공동으로 또는 그 공적 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찾아서 기업이나 개발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되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적합한 좋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개발 프로세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의견이고요. 좀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라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교육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서울재단이나 뭐 서초구 키오스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케이스인데 서초구청 하면 그 키오스크만 쫙 모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키오스크 막 연습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연습해볼 수 있는 거, 적극적으로 연습해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키오스크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 평상시에 연습 모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인분이나 다른 처음 쓰시는 분들은 그거 막 눌러보는, 너무 걱정 안 하고 연습해보는 그런 식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분들이 좀 자유롭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건 조금 연구자들의 이슈입니다. 시니어 UX 이슈가 사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서비스 단 기업이나 뭐 이런 쪽에만 있지 말고 사용자 단에 아주 사용자 사이드에 AI가 있어서 어떤 개인들의 능력을 증강시켜 줄 수 있다면 어떨까? 제가 지금 안경 쓰고 있는데요. 저 눈이 굉장히 좋아서 2.0이라서 안경을 뭐 50 전에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50이 넘으면서 이제 노안이 와서 안경을 이제 안 쓰면은 불편해서 못 사겠습니다. 만약에 안경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제 사회생활을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저의 노안의 시력을 증강시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건데 모니터에 폰트만 키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모니터 쪽에서 컴퓨터 쪽의 디바이스 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 쪽에 어떤 증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I가 유저 쪽, 사람 쪽에 붙어서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 인지를 증강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몇몇 연구들을 보면 노인들 얼굴 표정을 통해서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런 거 판단을 하려고 그랬더니 노인들 얼굴 데이터가 별로 없더라. 더욱이 노인들의 얼굴 표정이 그렇게 젊은 사람이나 또는 어린애처럼 이렇게 다이나믹해서 표정이 명확하지가 않더라. 이렇게 표정이 작죠. 근육의 움직임이 작아서 그걸 읽어내기가 되게 어렵더라. 그래서 그런 노인 데이터 또는 노화로 인한 그런 데이터들이 일단 구하기 어렵고 또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의 케이스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너무 달라져서 개별화되어 있어서 이걸 일반화시키기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퍼스널라이즈 돼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이런 자기 퍼스널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자기의 프라이버시나 뭐 이런 문제들을 보호하면서 자기를 계속 트레이닝하고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조금 더 나를 잘 어시스트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주위의 사람들과 또 여러 연구자들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고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70세 이탈리아의 노인분이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발견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 기사가 써 있는 거예요. 진정한 슬픔은 그의 죽음을 알아채지 못한 게 아니라 베레타라는 그분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노인의 고독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주 극에 다른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대전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전환하고 전화위복, 무엇을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더 좋게 할 것인가, 그게 아마 우리들 손에 달려 있고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그냥 이렇게 생겨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봐 주시고 또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이렇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리마인드 해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좀 같이 공유하면서 다시 좀 말씀을 더 듣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서 오늘 주제가 상당히 이제 공감이 되고 많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의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 자신이 갖고 계신 어떤 기존의 경험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해서 거기에서 뭔가 계속 다른 오류나 그런 오해들이 생기고 어려워하시고 이제 그것들을 매일 경험하고 매일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러한 저희가 어떤 법이나 이러한 뭐 정책이나 이런 새로운 디지털 뭐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시니어들을 위해서 만들 때 실질적으로 그걸 만드는 사람들 디자이너들 어떤 연구자들은 그 노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그것들을 만들게 돼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시니어들을 위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UX를 만들 때 이런 HCI 그리고 인스트럭션 디자이너들이 어떤 부분을 제일 가장 고려해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그 유저 모델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 번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교육 그리고 노인들이나 시니어들을 위한 교육으로 쉽게 일반인들의 교육이나 어떤 또 노인들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확장시켜져 나가는 그런 분야에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시니어분들의 데이터, 뭐 인지하고 반응하고 피드백, 뭐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어떤 그 퍼소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 비즈니스에 맞는 고객 또는 시니어들을 잘 모델링해서 선점을 하고 거기에 더 계속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자기 비즈니스와 또는 그런 것과 잘 접목이 될 수 있는 어떤 모델링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모델링을 잘 갖고 오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변화가 필요할 때 그것을 근간으로 이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노력도 이제 분산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른 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중국을 보면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이제 핸드폰의 사용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고령자들의 상황은 어떤지 조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QR 코드를 찍는 것을 이제 그 관찰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사람을 찍을 때 이렇게 손을 뻗쳐서 이제 그 사진 찍게 되는데 이때 이제 노인분들은 이 팔 조작 이게
스트레칭하는 이 뻗는 그 과정들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하는 분들이 있고 길게 뻗으면 이게 손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또 이렇게 해서 양손이 또 가야 돼서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QR 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쓰는 QR 코드는 이제 내 화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 화면을 고정된 곳에 보여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쓰는 QR 코드는 내 카메라를 이용해서 QR 코드를 스캔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찍던 경험을 그대로 그 QR 스캔하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도 거의 큰 지장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사진을 셀피를 찍는 게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한. 그래서 사진을 그냥 찍는 것과 셀피를 찍는 것과 셀피를 같이 찍는 것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실험을 좀 해보고 그 사람들의 그 사진 찍기의 역량 또는 능력에 대한 뭐 이렇게 측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 상태만 넘으면. 네,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 수준인 세대가 시니어 세대에 큰 비중으로 편입되는 세대가 금방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새롭게 편입되는 세대가 주도적으로 시니어를 위한 UX 디자인 개선에 이제 참여하기 위한 원동력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김상호님이 지금 질문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저도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 지금 은퇴하거나 또는 이쪽 분야에 하셨던 분들이 이쪽 분야로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어떤 주된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주된 역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또는 어떤 공적 그런 시스템을 좀 가동을 시켜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모임이나 또는 그 시스템을 좀 만들고 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강연이나 이쪽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공공에 계신 분들이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시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HC 학회에서 시그가 있습니다. 학회 우리 시그가 있는데 이 에이징 관련된 HCI 관련한 시그를 한번 좀 만들어서 그 모임에서 이제 좀 더 많은 논의를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흥미롭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용이성, 그다음에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인을 위해서 기술이나 서비스 개발 시 말씀하신 것 중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노인도 기능, 이해도 등 너무 다양한 것 같습니다. 노화를 이해하는 게 그 서비스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하루 아침에 또는 어떤 특정한 케이스를 이렇게 당장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평상시에 이 도메인에 대한 유저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평상시 공부하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하고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하실 때는 노인들이 참여해서 그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용성이나 용이성이나 이 문제들은 결국은 그들이 느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피드백을 직접 받으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그 많은 대학생들 또는 대학원생들 졸업 작품이나 또는 논문들을 보면 노인을 위한 이런 프로젝트 논문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논문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연계돼서 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짧은 시간에 어떤 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깊이가 축적이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보다 노인들을 가까이 놓고 가까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사이트 있고 정말 공감 가는 주제를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